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조에게 여포 토벌을 강력하게 주장한 진등입니다. 진등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원룡입니다. 진등은 진귀의 아들입니다. 그는 서주목 도겸을 모셨으며 도겸 사후 그의 뒤를 이은 유비를 따랐습니다. 이후 유비로부터 서주를 빼앗은 여포에게 의탁했지만 그를 싫어했으며 조조에게 사자로 가서 여포 토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일로 조조로부터 광릉태수에 임명됐습니다. 197년 원술이 여포를 공격하자 원술을 돕는 한성과 양봉에 대한 회유를 제안했고 이를 성공시켜 원술을 대파했습니다. 이듬해 여포 토벌에 나선 조조에게 귀순해 부파장군에 임명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조에게 패망하고 도망친 원수를 받아주지 않은 진란입니다. 진란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09년 사망했습니다. 진란은 원술 휘하에 있었지만 내박과 함께 도적이 돼 첨산에 주둔했습니다. 조조에게 공격을 당해 패망한 원술이 궁궐에 불을 지르고 의지하러 왔지만 거부했습니다. 202년 내서 등과 함께 수만 명의 무리를 모아 양주 지역에서 약탈을 자행했지만 조조로부터 양주자사로 임명된 유복에게 순종했습니다. 209년 조조가 보낸 우금, 장려, 장압의 토벌군과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위나라의 정치를 중으로다 유방과 손자의 견제로 면직된 진랑입니다. 진랑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원명입니다. 진랑은 위나라의 장수입니다. 그는 진일옥의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조조의 첩이 되며 조조의 손에 길러졌습니다. 조예가 황제에 즉위한 후 표기장군 및 급사중에 임명됐습니다. 233년 선비의 가비능과 보도군이 누번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진압에 나서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234년 제갈량이 양주를 공격하자 2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맞서 싸웠습니다. 237년 조우, 하우원 등과 함께 정치를 주도했지만 유방과 손자가 태도의 문제를 삼는 상소를 올림으로써 조우와 함께 면직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관도대전에서 조조를 규탄하는 경문을 작성한 진림입니다. 진림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17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공장입니다. 진림은 대장군 하진 밑에서 주부로 일했습니다. 하진이 십상시를 제거할 목적으로 제후들을 소환하려고 하자 반대했습니다. 189년 하진이 암살된 후 기주로 피신해 원소를 따랐습니다. 200년 관도대전이 벌어지자 조조를 규탄하는 경문을 작성했습니다. 202년 원소 사후 원상을 따랐습니다. 원상이 초빙에 응하지 않는 최영을 투옥하자 음기와 함께 변호해 그의 목숨을 구해냈습니다. 204년 업이 함락되자 조조에게 투항했습니다. 진림은 건한 7자 중 한 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스스로 선책의 가신이 돼 강동 평정을 함께한 진무입니다. 진무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15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자열입니다. 선책이 수춘에 있을 때 18세의 나이로 스스로 찾아가 가신이 됐습니다. 이후 강동 평정에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선책 사후 그의 뒤를 이은 손권에게도 신임을 받아 편장군에 임명됐습니다. 215년 손권과 함께 합비 전투에 참전했지만 난전 중 전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오나라의 장원을 박식함으로 놀라게 한 진밀입니다. 진밀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26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자레입니다.
진밀은 유장휘하에 있었지만 유비가 이주를 평정한 후 광안태수 하우찬의 추천으로 종사제주에 임명됐습니다. 220년 유비가 황제에 즉위한 뒤 오나라를 토벌하려고 하자 이를 반대했다가 투옥됐지만 곧 풀려났습니다. 224년 제갈량이 익주목을 겸하자 별가에 임명돼 제갈량을 보좌했습니다. 오나라 사신으로 온 장원을 박식함으로 놀라게 했습니다. 이후 대산원까지 승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역사서 삼국지를 저술한 진수입니다. 진수는 서기 233년 출생해 서기 297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승조입니다. 진수의 아버지는 총나라 마숙의 참군이었습니다. 총나라에서 관가경사를 지냈지만 유선의 측근인 환관 황허에게 굴복하지 않아 자주 좌천되고 파면됐습니다. 진나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사공장화의 추천으로 임관했고 능력을 인정받아 치서시여사에 임명됐습니다. 어머니 사후 관직을 버렸으며 역사서 삼국지를 저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이릉대전에서 오반과 함께 수군을 이끈 진식입니다. 진식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진식은 총나라의 장수입니다. 219년 함중공방전에서 유비의 명령으로 10여 개의 영에서 마명각도를 차단하려다 위나라 서왕에게 격퇴됐습니다. 222년 이릉대전에 참전해 오반과 함께 수군을 이끌었습니다. 229년 제갈량의 명령으로 무도와 은평을 공격할 때 위나라 곽혜와 대치했지만 제갈량이 직접 출진해 두 곳을 점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자신의 전처를 첩으로 삼은 조조를 섬긴 진이록입니다. 진이록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199년 사망했습니다. 여포 휘하에 있을 때 여포가 조조를 상대로 합의해서 농성하는 사이 원술에게 원군을 요청하는 사자로 갔다가 한나라 왕실의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여포가 토벌된 후 자신의 전처인 두씨를 첩으로 삼은 조조에게 항복해 질장에 임명됐습니다. 199년 유비가 소패에서 조조에게 반기를 들 때 아내를 빼앗은 조조를 따르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장비의 회유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바꾸었고 결국 장비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황후와 결탁계 강유의 위세를 뛰어넘은 진지입니다. 진지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58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봉종입니다. 20살에 총나라에 출사했으며 선조랑에 임명됐습니다. 비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동현사후 시중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유선의 측근인 환관 황후와 결탁했습니다. 여의 사후 상서령 및 진군장군에 올라 강유의 위세를 뛰어넘었습니다. 258년 사후 충후에 추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오나라의 사신으로 파견돼 국경을 확정지은 진진입니다. 진진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35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효기입니다. 유비가 형주목이 됐을 때 부름을 받았으며 종사로서 각군을 다스렸습니다. 익주 평정 후 북부도위, 문산태수, 건의태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225년 오나라의 사신으로 파견됐습니다. 229년 선권이 황제에 오르자 위위에 임명돼 선권의 즉위를 축하하는 사신으로 파견됐습니다. 이때 오나라는 서주, 예주, 유주, 청주, 총나라는 병주, 해영주, 기주, 연주를 통치하는 것을 합의하고 귀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선권의 강화 침공 때 패사한 진취입니다. 진취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08년 사망했습니다.
진취는 강하태수 황조 휘하의 장수입니다. 그는 황조의 수군 도독을 맡았습니다. 208년 선권이 강하를 침공하자 선봉에 나서 싸웠지만 여몽의 공격을 받아 패배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강유에게 포위된 사마소를 구출한 진태입니다. 진태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60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현백입니다. 진태는 진군의 아들로 위나라의 장수입니다. 249년 조상 실각 후 청나라에서 옹주를 침공해오자 청나라가 국경에 쌓은 국성을 포위해 성안의 군량과 물 보급을 끊어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253년 사마소가 청나라 강유에게 철롱산에서 포위되자 구출해냈습니다. 이 공으로 정서대장군 및 가절도독에 임명돼 옹주와 양주의 군을 관할했습니다. 255년 강유의 4차 북벌을 막아낸 후 상서자복야에 임명됐습니다. 260년 조모시의 사건에 깊이 관여한 가충의 처형을 주장했고 사건을 축소하려는 사마소를 지적했습니다. 같은 해 사망했으며 사공으로 추증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여일의 모함으로 투옥된 정주의 방면에 앞장선 진표입니다. 진표는 서기 204년 출생해 서기 237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문호입니다. 진표는 진무의 서자이며 오나라의 관료입니다. 장원의 추천으로 태자중 서자로 출사했습니다. 229년 성권이 황제에 즉위하고 손등이 황태자에 오르자 입정도의가 되면서 동호사우로 불렸습니다. 234년 신안도의에 임명돼 제갈각과 함께 산허를 토벌했습니다. 신안도의 재임 기간 1만여 명의 병사를 모으고 파양에서 일어난 우거의 난을 평정하는 등 공이 인정돼 편장군에 임명됐습니다. 여일의 모함으로 건왕태수 정주가 투옥되자 반중과 함께 손권을 설득해 정주를 방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희롱하는 조비를 달변으로 감탄하게 한 진화입니다. 진화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원효입니다. 진화는 오나라의 관료입니다. 그는 낭중령으로 출사했습니다. 위나라의 사신으로 파견됐을 때 연애를 연 조비로부터 희롱을 당했지만 달변으로 그를 감탄케 했습니다. 귀국 후 건의태수, 상서, 패상 등을 역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원술 공략 후 합의에서 유비에게 살해된 차주입니다. 차주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199년 사망했습니다. 199년 서주자사로 있던 중 조조의 명령에 따라 주령과 함께 원술 공략에 나섰습니다. 원술이 달아나자 주령을 돌려보내고 합의로 돌아왔지만 유비에게 살해됐습니다. 그가 죽은 후 관우가 합의태수를 대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유유로부터 자립을 빼앗아 토벌된 차경입니다. 차경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195년 사망했습니다. 차경은 서주목 도겸 휘하에서 합의상으로 있었습니다. 194년 조조가 침공해오자 광릉으로 피신했으며 이곳에서 광릉태수 조옥을 죽이고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이듬해 설례와 함께 유유를 맹주로 세워 손책과 싸웠지만 패배했습니다. 이후 예장으로 도망쳤습니다. 설례와 함께 예장태수 주호를 죽이고 예장군을 점거한 뒤 자립을 꾀했지만 유유의 공격에 패배하고 도주하다 백성들에게 살해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동왕에서 선정을 펼친 창자입니다. 창자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효인입니다. 창자는 위나라의 관료입니다.
그는 조조가 회남 지역에서 둔전을 시작했을 때 수집도위로 등용됐습니다. 조비 즉위 후 장한연령에 임명됐습니다. 조의 즉위 후 도랑태수를 지내며 선정을 펼쳐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조에게 반기를 들다 결국 죽임을 당한 창희입니다. 창희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06년 사망했습니다. 198년 여포가 소패를 공격해 유비를 내쫓았을 때 장패와 함께 여포를 따랐습니다. 201년 동해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중 장묘의 설득으로 조조에게 귀순했습니다. 206년 조조에게 반기를 들었고 토벌군이 오자 항복했지만 우금에게 처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유표의 후계자로 차남 유종을 내세운 채모입니다. 채모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덕규입니다. 채모는 유표 휘하의 장수입니다. 208년 유표 사후 장윤과 공모해 장남 유기를 쫓아내고 유종을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조조가 남진하자 유종과 함께 투항했습니다. 이후 조조 휘하에서 종사중랑, 사마, 장수교위 등을 역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흉노에 납치돼 좌현왕 유표에 첩이된 채엄입니다. 채엄은 서기 177년 출생해 서기 239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문희입니다. 채옹은 채엄의 딸입니다. 그녀는 하동의 위중도와 혼인했지만 사별하고 낙양의 친가에서 살았습니다. 195년 동탁 사후 집권한 이각과 곽사를 격퇴하기 위해 쳐들어온 흉노에게 납치돼 좌현왕 유표에 첩이 됐습니다. 207년 조조가 몸값을 내줌으로써 귀국했습니다. 채엄은 호가 18박과 비분시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동탁의 죽음을 탄식하다 왕윤에게 처형된 채옹입니다. 채옹은 서기 133년 출생해 서기 192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백계입니다. 채옹은 의랑으로 있을 때 영제의 명령으로 오경을 3가지 글씨로 옮겨 써 명성을 얻었습니다. 189년 하진 사후 정권을 잡은 동탁의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관직에 나갔으며 3일 만에 시중까지 올랐습니다. 191년 동탁을 상보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 반동탁이 연합군을 진압하고 낙양 환도 후 실행할 것을 건의해 중단시켰습니다. 이듬해 동탁이 암살되자 그를 죽인 왕연 앞에서 탄식하다 처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조에게 반기를 든 마초에게 호응한 천만입니다. 천만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63년 사망했습니다. 천만은 구지제의 왕입니다. 211년 마초와 한수가 조조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키자 흥국좌기와 함께 호응했습니다. 하지만 마초가 조조에게 패배하자 남쪽의 촉지역으로 도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제갈탄의 난에 동참했지만 사마소에게 항복한 초이입니다. 초이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257년 제갈탄이 위나라를 상대로 수춘해서 반란을 일으킬 때 참가했지만 가망이 없다고 판단해 장관과 함께 사마소에게 항복했습니다. 연희에서는 제갈탄의 모사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등해의 공격에 항복을 주장한 초주입니다. 초주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70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윤남입니다. 초주는 총나라의 신료입니다. 220년 조비가 헌제에게 사냥을 받자
다른 신하들과 함께 유비의 황제 즉위를 청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223년 유선 즉위 후 권학종사, 234년 제갈량 사후 전학종사에 임명됐습니다. 훗날 강유가 북벌을 포기하지 않자 구국론으로 잦은 정벌이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63년 등해에게 성도가 포위되자 위나라에 항복할 것을 주장했고 유선이 이를 수용했습니다. 진나라 건국 후 산기상시에 임명됐지만 병이 위독해 취임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원희를 배신하고 조조에게 귀순한 초촉입니다. 초촉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05년 사망했습니다. 205년 장남과 함께 따르던 유주자사 원희를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원희와 원상이 오한으로 도망치자 스스로 유주자사를 칭하며 조조에게 귀순했습니다. 이 공으로 탁군태수에 임명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다른 나라의 사신을 대접하는 예법을 만든 최림입니다. 최림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44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덕유입니다. 최림은 위나라의 관료입니다. 조조가 기주를 평정한 후 오장에 임명됐습니다. 이후 기주주부, 별과 승상연속 등을 지냈습니다. 위나라 건국 후에는 어사중승에 임명됐습니다. 220년 조비 즉위 후 유주자사로 임명됐지만 아부하지 않아 좌천됐습니다. 이후 대홍려에 재임하며 다른 나라의 사자를 접대하는 예법을 제정했습니다. 237년 맹강과 노육의 추천을 받아 사공으로 승진했습니다. 훗날 명사가 되는 왕경이 평민일 때 발탁해 칭찬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비의 태자책봉에 공을 세웠지만 불경제로 자결한 최엄입니다. 최엄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16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계규입니다. 최엄은 원소에게 등용돼 가신이 됐습니다. 200년 관도대전 직전 원소가 남쪽으로 군대를 이동시키자 황제가 허창이 있기 때문에 국경을 지켜야 한다고 진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2년 원소 사후 원담과 원상이 후계자 자리를 두고 싸울 때 원상의 초빙에 응하지 않아 투옥됐습니다. 이때 음기와 진림의 변호로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204년 기주를 차지한 조조에게 항복했습니다. 조조가 위궁에 즉위하자 상서에 임명됐습니다. 조비와 조식이 후계자 다툼을 할 때 조비가 태자에 책봉되는 데 일조했습니다. 216년 자신이 청거했던 양훈이 조조를 찬양하는 상주문을 올렸고 이 글에 포함된 비평한 글이 조조의 심기를 건드리며 자결을 명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이후의 추종자들과 싸우다 전사한 추단입니다. 추단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194년 사망했습니다. 추단은 공손찬 이하의 장수입니다. 그는 공손찬으로부터 어양태수에 임명됐습니다. 193년 공손찬이 유주목 유우를 죽였습니다. 이때 선후보 등이 여미를 오한사마에 추대하고 수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고 이듬해 이들과 노북 북쪽에서 교전하던 중 전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유비의 의병과 함께 황건적 토벌에 나선 추정입니다. 추정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184년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자 의병을 모아 거병한 유비와 함께 황건적 토벌에 나섰습니다. 연희에서는 유주태수 유원에게 의병을 모아 황건적을 토벌할 것을 제안한 인물로 묘사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황충과 함께 익주의 부성을 점령한 타금입니다.
타긍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타긍은 유비 휘하의 장수입니다. 212년 황충 등과 함께 익주의 부성을 공격해 점령했습니다. 연희에서는 유비가 성도를 공격할 때 조운에게 항복한 인물로 묘사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손책과 육탄전을 벌인 태사자입니다. 태사자는 서기 166년 출생해 서기 206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자이입니다. 193년 자신의 어머니를 보살펴준 공용이 황건적과 싸우다 포위되자 유비에게 원병 3,000명을 얻어 관해를 격퇴했습니다. 이듬해 양주자사 유유에게 의탁했습니다. 이때 손책의 군대를 정찰하다 우연히 만난 손책과 육탄전을 벌였습니다. 197년 유유가 손책에게 패망하자 끝까지 저항했지만 끝내 항복했습니다. 202년 손책이 지속적으로 침공해오는 유반을 막기 위해 해원과 건창 일대를 6개 현으로 나눴을 때 건창도위에 임명됐습니다. 206년 남쪽에서 벌어진 반란을 토벌하러 갔다가 병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황보숭과 일전을 벌인 황건적 장수 파제입니다. 파제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184년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자 장만성 등과 함께 거병했으며 영천에서 주준의 토벌군을 격퇴했습니다. 이어 장사로 진격해 황보숭의 관군과 싸웠지만 조조의 합세로 패배했습니다. 이후 양책으로 퇴각하던 중 황보숭의 추격으로 또다시 패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조와 함께 동탁군과 싸우다 전사한 포도입니다. 포도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190년 사망했습니다. 포도는 포신의 동생입니다. 190년 동탁이 집권하자 포신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2만여 명의 병사를 이끌고 기후에서 조조와 합류했습니다. 이 공으로 비장군에 임명됐습니다. 조조와 함께 변수에서 동탁 휘하의 사형과 교전했지만 대패하며 위자와 함께 전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하진 사망 후 동탁의 난을 우려해 원소에게 습격을 건의한 포신입니다. 포신은 서기 152년 출생해 서기 192년 사망했습니다. 포신은 후한의 군벌입니다. 189년 하진 사후 동탁이 난을 일으킬 것을 우려해 원소에게 동탁을 습격할 것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생 포도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 2만여 명의 병사를 이끌고 기후에서 조조와 합류했습니다. 이 공으로 비장군에 임명됐습니다. 조조에게 국난을 진압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이후 조조와 함께 변수에서 동탁 휘하의 사형과 전투를 벌였지만 패배하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192년 연주자사 유대가 황건적과 싸우다 전사하자 조조를 후임으로 맞이해 다시 싸워 이겼지만 전투 중 사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비가 추진한 오나라 정벌을 반대해 좌천된 포훈입니다. 포훈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26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수겁입니다. 포훈은 포신의 아들입니다. 212년 포신의 공으로 조조로부터 승상현에 임명됐습니다. 217년 조비가 태자에 책봉되자 태자중서자에 임명됐습니다. 그는 청렴하고 공명정대한 성격으로 이 잣대를 조비에게도 엄격히 들이대 미움을 받았습니다. 220년 조비 즉위 후 진공과 사마이의 추천으로 어사중승에 임명됐습니다. 225년 조비의 오나라 정벌을 반대하며 좌천됐습니다. 이후 진위태수 선홍의 작은 잘못을 눈감아준 것이 밝혀지며 처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이릉대전에서 육손의 화공으로 전사한 풍습입니다. 풍습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22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휴원입니다. 풍습은 총나라의 장수입니다. 222년 이릉대전에 참전해 유도에서 5번 장남과 함께 야습을 감행해 손안을 대파했으며 이후 영군에 임명됐습니다. 하지만 효정에서 육손의 화공으로 대패하고 장남과 함께 전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조의 형주 정벌전에서 7군을 지휘한 풍해입니다. 풍해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8년 조조가 형주를 점령하기 위해 남진할 때 장릉태수 및 도독호군 조엄의 지휘하에 군, 장묘, 장압 등과 함께 7군을 이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상을 따르다 고평릉 사변으로 처형된 필괴입니다. 필괴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49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소선입니다. 필괴는 위나라의 신료입니다. 조예가 태자일 때부터 친분을 쌓은 덕분에 조예가 황제에 즉위한 후부터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그는 조예의 신임을 바탕으로 교만하고 사치스러운 행동을 일삼았고 이로 인해 한, 정밀, 이승과 함께 파면됐습니다. 이후 조예로부터 탁고 대신에 임명된 조상을 따르며 사회교육까지 지냈습니다. 249년 고평릉 사변으로 사마이에 의해 조상이 축출될 때 함께 처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공소년의 연왕 책봉 사신으로 갖다 살해된 하달입니다. 하달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32년 사망했습니다. 하달은 오나라의 신료입니다. 그는 하제의 아들입니다. 232년 선권의 명령을 받고 요동의 공소년을 연왕으로 봉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신으로 파견됐지만 마음이 변한 공소년에게 피살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하진의 십상시 제거 계획을 반대한 하묘입니다. 하묘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189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숙달입니다. 하묘는 하진의 의붓동생입니다. 그는 하진과 함께 남양에서 도축업으로 생계를 꾸렸지만 이복 여동생이 영제의 황후가 된 후 거기장군에 올랐습니다. 189년 영제 사후 하진이 십상시 제거를 주장했지만 황태후와 결탁해 하진의 뜻에 반대했습니다. 같은 해 하진이 십상시에게 암살되자 계획에 가담한 것으로 오해받아 오광과 동민에게 살해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누나의 후광으로 오나라의 정권을 주무른 하식입니다. 하식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식은 선화의 첫 하희의 동생입니다. 264년 손유 사후 황제에 즉위한 손호가 하희를 황태후로 높이면서 득세했습니다. 이후 삼군독, 우저도독을 지냈으며 279년 사도로 승진하며 정권을 좌지우지했습니다. 280년 진나라가 오나라 정벌군을 일으켰을 때 선호가 방책을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고 끝내 멸망하자 진나라에 항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상을 따르는 붕당을 조직해 만행을 저지른 하한입니다. 하한은 서기 193년 출생해 서기 249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평숙입니다. 하한은 하진의 손자입니다. 어머니가 조조에 첩이 됐지만 조비와 조예의 미움을 받아 중용되지 못했습니다. 조방이 즉위하자 탁고 대신 조상을 따라 이부상서로 출사했습니다. 이후 조상을 필두로 하는 붕당을 조직해 조상의 정적인 사마이를 정계에서 물러나게 했으며 조방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249년
고평릉 사변이 벌어지며 처형됐습니다. 하하는 논어집회, 주역강소, 도덕론 등을 저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황건적의 난 진압 후 조조에게 투항한 하이입니다. 하이는 황건적 장수입니다. 그는 황건적의 난 진압 후 원술과 선책에게 접근했지만 196년 조조의 공격으로 유벽과 황소가 살해되자 항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위나라로 배신한 진종을 사로잡은 하제입니다. 하제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27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공묘입니다. 196년 선책이 회계태수 왕랑을 격파한 뒤부터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수십 년간 각지에서 일어난 반란과 도적을 토벌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215년 합비 공방전과 222년 조비의 남정에 종군하며 후장군까지 올랐습니다. 223년 위나라로 투항해 기춘태수가 된 진종이 변경을 습격하자 미방, 선호당과 함께 공격해 진종을 사로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도참을 인용해 유비에게 황제 즉위를 권유한 하종입니다. 하종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언형입니다. 하종은 유장 휘하에서 건입태수를 지내다 유비가 입주를 평정한 후 종사제주에 임명됐습니다. 이후 도참을 인용해 유비에게 황제 즉위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221년 유비가 황제에 오르자 대홍려에 임명됐습니다. 하종은 계안보 신찬을 저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사마씨를 도와 조상과 일당들을 숙청한 하징입니다. 하징은 서기 199년 출생해 서기 278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영고입니다. 226년 조예가 즉위하자 전한의 사례를 들어 농업진흥의 중요성을 건의했습니다. 그는 예의를 중요하게 여겨 상중에 술을 마신 중림실현의 완족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249년 고평릉 사변에서 사마씨를 도와 조상과 그 일당들을 숙청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진나라 건국 후 사도, 태국, 태제 등을 역임했습니다. 278년 낙릉공으로 있다 사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십상시를 제거하려다 오히려 암살된 하진입니다. 하진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189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수고입니다. 그는 원래 백정이었지만 여동생이 영제의 후궁을 거쳐 황후에 오르면서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184년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자 대장군에 임명됐습니다. 황건적이 토벌된 후에는 무상장군에 올랐습니다. 189년 영제 사후 차기 황제를 놓고 갈등을 빚은 십상시 건석에게 암살 위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조카인 유변이 황제에 오르자 십상시를 토벌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평소 십상시와 관계를 맺어온 하태후를 만나 십상시를 죽일 것을 청한 뒤 돌아가다 십상시들에게 암살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조의 거병 때부터 함께한 하우돈입니다. 하우돈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20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원양입니다. 하우돈은 조조가 거병할 때부터 따랐습니다. 190년 반동탁 연합군에 참전해 동탁 휘하의 서영에게 대패한 후 양주에서 모병을 했습니다. 194년 조조가 서주목 도겸을 치러 갈 때 복양을 지켰습니다. 여포가 연주를 탈취하자 급하게 돌아온 조조와 함께 싸우다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에 왼쪽 눈을 잃었습니다. 200년 관도대전에서는 후방을 지켜 하북 평정을 간접적으로 지원했습니다. 215년 장로와 벌인 한중 토벌전 이듬해
송건과 벌인 유수구 전투에 종군했습니다. 이후 전장군에 올랐으며 220년 조조에 이어 조비가 위왕에 오르자 대장군에 올랐지만 같은 해 사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방망파 전투에서 붙잡혀 유비에게 항복한 하우란입니다. 하우란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년 하우돈을 따라 방망파 전투에 참전했지만 유비 휘하의 조운에게 생포됐습니다. 조운이 유비에게 법률이 받다는 점을 들어 추천해 군정에 임명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하후연의 뒤를 이어 관중을 통치한 하웅우입니다. 하웅우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자림입니다. 하웅우는 하우돈의 둘째 아들입니다. 젊을 때부터 조비와 친하게 지내 조조의 장녀인 청하공주와 혼인했습니다. 220년 조비가 황제에 즉위하자 안서장군에 임명됐습니다. 이후 하후연의 뒤를 이어 관중도독을 맡았습니다. 228년 총나라 제갈량의 북벌에 대응해 군대를 편성할 때 동생 하후자장과 하후자강의 모함으로 상서에 임명돼 낙양으로 소환됐습니다. 하지만 훗날 진동장군까지 승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상용을 기습해 유봉을 격퇴하고 신탐을 항복시킨 하우상입니다. 하우상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25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백인입니다. 하우상은 조조의 기주정벌전에 종군했습니다. 우환이 반란을 일으키자 조창의 참군으로 수행해 토벌전에 참전했습니다. 220년 서황과 함께 상용을 기습해 유비의 양자 유봉을 격퇴하고 상용태수 신탐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이功으로 정남대장군에 임명됐습니다. 222년 조비가 추진한 오나라 정벌전에 참전해 강릉성을 포위하는 한편 구원군으로 온 제갈군의 수군을 대파했습니다. 224년 창릉양후에 봉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한중 공방전에서 황충에게 목숨을 잃은 하후연입니다. 하후연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19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묘제입니다. 하후연은 조조가 거병할 때부터 함께했습니다. 200년 관도대전에서는 군량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후 산적 창의를 굴복시키고 여강의 내설을 격파하는 등 후방의 안정을 꾀했습니다. 211년 마초와 한수의 반란 때 서왕, 주룡과 함께 유미현과 견현을 격파했습니다. 또 조조와 함께 안정해서 양추를 항복시켰습니다. 이듬해 조조가 돌아가자 장합, 서왕, 주룡 등과 함께 장안에 주둔했습니다. 215년 장로를 토벌한 뒤 정서장군에 임명돼 한중의 수비를 맡았습니다. 219년 유비와의 한중 공방전에서 정군산을 놓고 싸움을 벌이다 황충의 기습 공격을 받고 전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한중 공방전에서 유비군과 끝까지 싸우다 전사한 하후영입니다. 하후영은 서기 207년 출생해 서기 219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유곤입니다. 하후영은 하후연의 다섯째 아들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함이 남달라 조비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219년 13살의 나이로 하후영과 함께 한중 공방전에 출진했습니다. 정군산에서 하후연이 황충과 싸우다 전사하자 측근들의 퇴각 권유에도 적군과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양호를 높이 평가해 조카를 시집보낸 하우위입니다. 하우위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개곤입니다. 하우위는 하우연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는 형주자사와 연주자사를 역임했습니다. 태상군에 있을 때 양호를 높이 평가해 형 하우페의 딸을 양호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건성을 침공한 주연을 사마이와 함께 격퇴한 하우유입니다. 하우유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줄림입니다. 하우유는 조창의 효기사마로 출사했습니다. 211년 양주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장기를 따라 출진해 큰 공을 세웠습니다. 240년 정남장군 및 도독형의주에 임명됐습니다. 241년 오나라 주연이 번성을 포위하자 구원에 나섰습니다. 병력이 적은 탓에 교전을 피했으며 사마이의 원군이 도착했을 때 함께 진군의 주연을 퇴각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고평릉 사변으로 총나라로 망명한 하우페입니다. 하우페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59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중곤입니다. 하우페는 하우연의 둘째 아들입니다. 황초연간 현장군에 임명됐습니다. 230년 대장군 조진이 추진한 총나라 정벌에 선봉을 섰습니다. 249년 고평릉 사변으로 친분이 두터운 조상이 사마이에게 숙청되자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총나라로 망명해 거기장군에 임명됐습니다. 255년 강유가 추진하는 북벌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방의 탁고 대신에 임명됐다 유방과 손자의 농간으로 면직된 하우헌입니다. 하우헌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우헌은 위나라의 관료입니다. 239년 조예가 임종에 임박하자 조상, 진랑 등과 함께 조방을 보좌할 탁고 대신에 임명됐습니다. 하지만 유방과 손자의 진원으로 조예가 조방의 흑연인을 조상과 사마이로 바꾸면서 조우 등과 함께 면직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사마서 암살을 기도했지만 사전에 발각돼 처형된 하우현입니다. 하우현은 서기 209년 출생해 서기 254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태초입니다. 하우현은 하우상의 아들입니다. 그는 20살에 상기 황문시랑에 임명됐지만 조예의 미움을 받아 제갈탄 등과 함께 면직됐습니다. 조예 사후 복직했으며 조상이 집권하자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244년 정서장군으로 있을 때 총나라를 공격했지만 비이에게 패배했습니다. 249년 고평릉 사변으로 조상이 제거되자 정서장군에서 해임됐으며 낙양으로 소환돼 대웅묘와 태상을 역임했습니다. 254년 조방의 명령으로 다른 신하들과 함께 사마사 제거를 모의했지만 사전에 발각돼 처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종육과 논쟁을 벌여 자주 이긴 하후회입니다. 하후회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치곤입니다. 하후회는 하후연의 6째 아들입니다. 그는 상기시랑 시절 유소를 청구했습니다. 종육과 자주 논쟁을 벌였지만 대부분 그의 의견이 채택됐습니다. 이후 황문시랑, 연상, 나간태수 등을 역임했지만 37살에 유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종해의 반란 가담 요청을 단호하게 거부한 하우화입니다. 하우화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의곤입니다. 하우화는 하우연의 7번째 아들입니다. 264년 총나라가 멸망한 후 사마소의 좌사마에 임명돼 중우와 함께 성도의 사자로 파견됐습니다. 이곳에서 강유와 함께 반란을 일으킨 종해로부터 함께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후 하남윤, 광록훈, 태상 등을 역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합의에서 여포에게 반기를 들었지만 목숨을 잃은 항맹입니다. 항맹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196년 사망했습니다. 항맹은 여포 휘하의 장수입니다. 196년 합의에서 반기를 들고 여포를 급습했습니다. 하지만 병사를 이끌고 화살을 쏘는 고순의 공격에 놀라 진채로 도망쳤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부장 조성과 싸우다 한쪽 팔을 잃었으며 결국 고순에게 붙잡혀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성권의 침공의 영능을 지키다 거짓 정보에 속아 항복한 학보입니다. 학보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자태입니다. 214년 유비가 이주를 평정한 후 양릉태수에 임명됐습니다. 같은 해 형주를 둘러싸고 유비와 대립하던 성권이 장사, 영릉, 해양 상군을 공격하자 항전했습니다. 하지만 유비가 한중에서 하후연에게 포위당하고 관우가 손권에게 격파됐다는 여몽의 거짓 정보에 속아 결국 항복했습니다. 230년 친하게 지내던 은번이 위나라 첩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추궁을 당했고 결국 자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제갈량의 공세로부터 진창을 끝까지 사수한 학소입니다. 학소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백도입니다. 학소는 위나라의 장수입니다. 그는 수차례 전공을 세워 자포장군에 임명됐으며 이후 10년간 하서 지역을 관리했습니다. 220년 조조 사후 구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장진을 죽이는 공을 세웠습니다. 제갈량의 1차 북벌 후 조진의 명령을 받아 진창에 주둔하며 방비했습니다. 이후 진창을 공격하는 제갈량의 2차 북벌군의 맹공격을 1,000명의 병사로 막아냈습니다. 이 공으로 열후에 봉해졌지만 병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보소를 습격한 조조군에게 처형된 한거자입니다. 한거자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00년 사망했습니다. 한거자는 원소 휘하의 장수입니다. 200년 관도대전에서 기독으로 손우경, 수원진, 여의황 등과 함께 오소에 주둔했습니다. 조조의 기습 공격을 받아 붙잡혀 처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업에 있던 종묘를 낙양으로 옮긴 한기입니다. 한기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38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공지입니다. 한기는 원술의 초빙을 받았지만 도망쳤습니다. 그는 형주목 유표의 부름도 거절하려고 했지만 후한이 두려워 응하며 의성장에 임명됐습니다. 208년 형주를 점령한 조조 휘하에서 승상사조속이 됐습니다. 이후 앙릉태수를 거쳐 감야알자를 맡았으며 수력을 이용한 기구를 발명했습니다. 이 공을 인정받아 사금도위에 임명됐습니다. 226년 태상으로 승진했습니다. 229년 업에 있던 종묘를 낙양으로 옮겼습니다. 238년 사도에 올랐지만 같은 해 병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공소년의 연왕 책봉 사신들을 살해한 한기입니다. 한기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기는 공소년 휘하의 장수입니다. 232년 선권이 연왕으로 책봉하기 위해 보낸 사자가 왔을 때 마음이 바뀐 공소년의 명령을 받아 오나라 사신을 살해하고 그들의 재물을 강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식을 보좌했지만 조비 즉위 후 중용된 한단순입니다. 한단순은 서기 132년 출생했으며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자리입니다.
한단수는 형주목 유표에게 몸을 의탁했지만 후계자 유종이 조조에게 항복하자 조조를 따랐습니다. 조비와 사이가 안 좋았던 조식을 보좌했지만 능력을 인정받아 조비 즉위 이후 박사 및 급사 중에 임명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손씨 3대를 모시며 많은 공을 세운 한당입니다. 한당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27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의공입니다. 한당은 뛰어난 궁술과 기마술로 손견에게 총애를 받았습니다. 선견 사후 뒤를 이은 손책과 함께 강동 삼군 정벌 등 각종 전장터를 종군했습니다. 이후 적벽대전과 이릉전투에서도 활약했습니다. 223년 그간의 공을 인정받아 소무장군 및 관군태수로 승진했습니다. 227년 1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단양에 출몰한 도적을 토벌했지만 곧 병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관도대전에서 군량수송 임무에 실패한 한맹입니다. 한맹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맹은 원소 휘하의 장수입니다. 200년 관도대전 때 원소로부터 조조의 서쪽 교통로를 차단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락산에서 조인에게 패배했습니다. 이후 군량을 수송하는 임무를 맡았지만 정보를 파악한 서왕과 사환의 공격을 받아 군량을 모두 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서왕의 설득으로 원성을 배신한 한복입니다. 한범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범은 원상 휘하의 장수입니다. 204년 조조가 원상 통치하에 있던 업을 포위하고 한단을 함락하자 조조에게 거짓 투항한 뒤 맞서 싸웠습니다. 조조의 지시를 받은 서왕이 항복을 권유하자 진심으로 항복했습니다. 이후 관내의에 봉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내부 반란으로 원소에게 기주를 넘긴 한복입니다. 한복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문절입니다. 189년 대장군 하진 사후 동탁이 집권하자 기주목에 임명됐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결성된 반동탁 연합군에 참여했습니다. 191년 원소와 함께 유주목 유우를 새 황제에 옹립하려고 했지만 유우 본인이 거절하며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같은 해 부하인 구기가 반란을 일으켜 원소와 결탁하자 순심의 설득으로 기주를 원소에게 넘겼습니다. 이후 진리태수 장막에게 의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대장군까지 오른 도적의 우두머리 한섬입니다. 한섬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197년 사망했습니다. 한섬은 백파적의 두목입니다. 195년 장안을 탈출한 헌제의 호위를 맡은 양봉과 동승의 구원 요청을 받아들여 이각과 곽사의 추격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견 대립을 보인 동승을 쫓아낸 뒤 양봉과 함께 헌제를 모시고 낙양에 도착했습니다. 헌제를 호위한 공으로 대장군에 올랐습니다. 이를 견제하고자 동승이 끌어들인 조조에게 토벌됐으며 양봉과 함께 원술에게 의탁했습니다. 197년 정약혼인 문제로 사이가 벌어진 원술과 여포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고 여포의 회유에 넘어가 원술을 공격했습니다. 이후 양봉이 회견할 일이 있어 유비와 만났다가 살해되자 경주로 돌아가던 중 장선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마초와 함께 조조에게 반기를 들었지만 토벌된 한수입니다. 한수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15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문약입니다. 184년 변장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지만 이듬해 장원의 토벌군에게 대패하고 유중으로 도주했습니다. 189년 반동탁 연합군이 결성되자
동탁을 돕기 위해 마등과 함께 군사를 일으켰지만 이미 동탁이 여포에게 살해돼 서량으로 돌아갔습니다. 194년 동탁 사후 집권한 이각과 곽사가 식량 지원을 거부한 것에 앙심을 품어 마등과 함께 장안을 공격했지만 패배했습니다. 211년 조조가 장로 토벌을 위해 한중으로 진격해오자 마초 등과 함께 거병했지만 패배했습니다. 이후로도 조조와 계속 싸웠지만 상황이 점차 불리해졌고 215년 불안감을 느낀 서량의 장수 구변 장석에게 살해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조에게 항복할 것을 유종에게 진언한 한숭입니다. 한숭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덕고입니다. 184년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자 형주로 피난해 유표를 따랐습니다. 이후 유표가 황제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자 지적했습니다. 199년 적돌한 조조와 원소 양측으로부터 원군 요청이 오자 조조에게 항복해 형주를 보존할 것을 진언했습니다. 208년 조조가 남진하자 부선, 괴월과 함께 유종에게 항복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조조가 형주를 차지한 후 대엉류에 임명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원술의 정략헌인의 뜻을 여포에게 전달한 한윤입니다. 한윤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197년 사망했습니다. 한윤은 원술 휘하의 장수입니다. 197년 원술이 황제를 칭한 뒤 여포의 딸을 며느리로 삼고 싶다는 뜻을 여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는 여포의 승낙이 떨어지자 그의 딸을 데리고 원술에게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원술과 연대할 경우 조조를 적으로 두게 될 것이라는 진규의 설득에 넘어간 여포에게 붙잡혀 화창으로 보내져 처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죄를 짓고 처벌이 두려워 위나라로 도망친 한종입니다. 한종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52년 사망했습니다. 한종은 한강의 아들입니다. 227년 위나라 공격에 나선 송건의 명령으로 무창에 남았지만 이곳에서 음란한 행동을 벌였습니다. 송건에게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위나라에 투항했습니다. 252년 제갈탄과 함께 오나라 동흥 공격에 나선 후준의 부장으로 참전했지만 이에 대항해 출진한 오나라 정봉의 공격을 받고 전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황건적 토벌군의 끝까지 결사항전한 한충입니다. 한충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184년 사망했습니다. 그는 황건적의 장수입니다. 184년 황건적의 난 때 완에서 농성하며 주준에 맞섰지만 허술한 방비로 인해 패배했습니다. 한충은 항복을 청했지만 거절당하자 결사항전하다 남양태수 진일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유비의 형남 사군 정벌 때 항복한 한현입니다. 한현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형주목 유표 휘하에 있었지만 208년 유표 사후 뒤를 이은 유종이 조조에게 항복하면서 조조로부터 장사태수에 재임명됐습니다. 이듬해 유비가 형주의 장사, 영문, 계양, 무릉 사군을 공격하자 항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장막 일당에게 붙잡힌 하우돈을 살린 한호입니다. 한호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원사입니다. 184년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자 무리를 모아 살고 있는 곳을 지키다 한해태수 왕광 휘하에 들어갔습니다. 190년 왕광이 반동탁 연합군에 참가할 때 맹진을 지켰습니다. 194년 조조가 서주목 도겸을 치러 간 사이 장막이 여포를 불러들여 연주를 차지하려고 할 때 장막과 뜻을 같이 한 무리들에게 붙잡힌 하우돈을 구해냈습니다. 207년
원산과 우한 토벌전, 215년 장로 토벌전에 종군의 공을 세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선책의 허창 전면 계획을 조조에게 알리려다 죽은 허공입니다. 허공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00년 사망했습니다. 그는 오군을 장악하고 오궁태수를 자초했습니다. 하지만 선책 휘하의 단양태수 주치의 공격에 대패했으며 엄백호에게 의탁했습니다. 선책이 강동을 평정한 후 그의 밑으로 들어갔지만 진심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200년 관도대전이 벌어지고 있을 때 선책이 허창 전면 계획을 세우자 조조에게 이를 알리려다 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조의 서주 정벌중 여포를 연주목으로 추대한 허사입니다. 허사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조조 휘하에 있었지만 194년 조조가 서주목 도경을 정벌하러 간 사이 장막 등과 함께 여포를 연주목으로 추대했습니다. 198년 조조의 공격을 받고 합의해서 농성할 때 망해와 함께 원술에게 원군을 요청했지만 끝내 지원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여포가 패망한 후 경주의 유표에게 의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관도대전 중 조조에게 오소기습을 제안한 허유입니다. 허유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04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자원입니다. 허유는 황건적에 난 이후 영제를 폐위하고 그의 동생인 합비호를 제위에 올릴 계획을 세웠지만 실패한 뒤 원소에게 의탁했습니다. 200년 관도대전에 종군했지만 부정부패로 가족들이 체포되자 조조에게 투항해 순우경이 지키는 오소의 수비가 허술하다며 기습을 건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총나라 정벌 중 업무 태만으로 처형된 허이입니다. 허이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63년 사망했습니다. 허이는 허조의 아들입니다. 263년 종해를 따라 총나라 정벌전에 참전했습니다. 이때 진로를 개척하는 임무를 맡았지만 교량이 파괴되며 종해가 탄 말에 다리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는 업무 태만을 이유로 차명에 처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총나라의 여러 제도들을 정비한 허자입니다. 허자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인독입니다. 허자는 허정과 함께 익주로 들어온 뒤 익주를 평정한 유비에게 등용됐습니다. 이후 여러 제도들을 정비했습니다. 유선이 제위에 있을 때 대장축까지 승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조와 조비의 호위를 담당한 허저입니다. 허저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중강입니다. 허저는 수천 명의 자경단을 이끌다 197년 무리를 이끌고 귀순의 조조의 호위를 맡았습니다. 이후 198년 장수토벌, 200년 관도대전, 211년 동관전투, 215년 장로 토벌전 등 굵직한 전장에 참전해 조조를 호위했습니다. 조조 사망 후 조비가 황제에 즉위하자 무의장군에 임명돼 근위병을 지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유정을 배신하려다 익주 평정 후 유비에게 외면받은 허정입니다. 허정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22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문휴입니다. 허정은 유장에게 등용돼 파군태수, 광안태수, 촉군태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214년 유비가 성도를 포위하자 성벽을 넘어 항복하려다 붙잡혔습니다. 이 때문에 유비가 익주를 평정한 후에도 관직에 임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정의 추천으로 좌장군 장사에 임명됐습니다.
이후 진군 장군, 태부를 거쳤습니다. 221년 다른 신하들과 함께 유비에게 황제 즉위를 청했고 유비가 황제에 오르자 사도에 임명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동생 허저와 함께 조조를 섬긴 허정입니다. 허정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허정은 동생 허저가 무리를 모아 황건적 잔당을 토벌할 때 함께했습니다. 이후 허저와 함께 조조를 섬기며 군공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진의장군에 임명됐습니다. 그는 왕이 행차하는 길을 순시하는 호분을 지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원술이 조정을 무시하고 양주자사에 임명한 해구입니다. 해구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구는 조정을 무시하는 원술에 의해 양주자사에 임명됐습니다. 그는 원술의 명령을 받아 오경, 선봉과 함께 조정으로부터 정식으로 양주자사에 임명된 유효를 공격했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이기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무용을 인정받아 조조에게 황금을 받은 호구화입니다. 호구화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197년 장수가 조조에게 투항했을 때 조조로부터 황금을 받았습니다. 이를 알게 된 장수가 자신을 제거하려고 생각해 모반을 일으켰습니다. 연희에서는 장수가 조조를 습격할 때 전위의 쌍절극을 빼앗은 인물로 묘사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오나라 정벌전에서 공을 세워 대장군에 오른 호분입니다. 호분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88년 사망했습니다. 호분은 호준의 아들입니다. 238년 요동의 공소년이 반란을 일으키자 호준과 함께 난을 진압했습니다. 255년 총나라 강유의 적도 침공으로 위험에 빠진 왕경을 구원하기 위해 출진했습니다. 257년 제갈탄이 난을 일으키자 진압군의 참전에 제갈탄을 붙잡아 죽였습니다. 279년 평남장군으로 오나라 정벌전에 참전했으며 공을 세워 상서복사 및 진군대장군으로 승진했습니다. 288년 병사 후 거기장군으로 추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총나라 정벌전에서 강유의 항복을 받아낸 호열입니다. 호열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70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현무입니다. 호열은 호분의 셋째 아들입니다. 257년 제갈탄의 난 진압군에 참여해 원군으로 온 오나라의 주위를 습격해 격퇴했습니다. 263년 총나라 정벌군의 중회를 따라 참전했으며 한중을 습격해 많은 군량을 획득했습니다. 총나라 황제 유선희 등에게 항복했을 때 강유로부터 투항의 뜻을 받아냈습니다. 이듬해 종회가 강유와 함께 반란을 일으키면서 구금됐지만 아들 호연이 병사를 이끌고 와 목숨을 구하고 종회를 처단했습니다. 진나라 건국 후 관농 지역에 새롭게 설치된 진주의 태수로 부임했습니다. 270년 헛발수기능의 난을 토벌하다 전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강유가 추진한 북벌에서 원군으로 출진한 호재입니다. 호재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호재는 총나라의 장수입니다. 256년 진서대장군으로 있던 중 북벌에 나선 강유의 원군으로 출진했습니다. 강유와 상규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합류하지 못했고 결국 강유는 당국에서 등해에게 대패했습니다. 258년 독한중으로 있을 때 강유의 지시를 받아 한수까지 물러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위나라로 투항한 전종을 토벌해 생포한 호종입니다. 호종은 서기 185년 출생해
서기 243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위칙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선책을 섬겼습니다. 선책 사후 뒤를 이은 송권에게 섭으로 임명돼 군사와 국정기밀을 처리했습니다. 위나라로 투항한 진종이 변경을 습격하자 송권의 명령으로 화재와 함께 급습해 진종을 생포했습니다. 이 공으로 건무중랑장에 임명됐습니다. 송권이 황제에 오른 뒤 건업으로 천도했을 때 시증 및 좌우령군에 임명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조정의 관직을 받은 남용로의 선호 호주천입니다. 호주천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195년 형 어부라가 사망하자 남용로의 선호에 올랐습니다. 202년 조조에게 대항해 반란을 일으켰지만 종유에게 패배에 투항했습니다. 216년 흉노족의 옛 땅을 우현왕 거비에게 맡기고 조정으로부터 관직을 하사받아 업에 나갔습니다. 220년 조비가 황제에 즉위하자 위나라의 옥새 등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북벌에 나선 제갈량의 진격을 막은 호준입니다. 호준은 서기 200년 출생해 서기 256년 사망했습니다. 호준은 위나라의 장수입니다. 그는 장기의 부름을 받아 출사했습니다. 223년 흉노의 호박거자지기 반란을 일으키자 토벌했습니다. 234년 제갈량이 북벌에 나서자 화표와 함께 제갈량의 진격을 막아냈습니다. 238년 요동의 공소년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웠습니다. 252년 정동장군에 임명됐습니다. 255년 관국엄에 난 진압에 공을 세우고 이듬해 사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왕윤의 명령을 무시하고 이각과 곽사에게 합세한 호진입니다. 호진의 출생 시기와 사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는 문제입니다. 191년 원술휘하의 장사태수 손견이 양인에 이르자 대독호로 임명돼 응전했지만 아군의 거짓 정보로 패주했습니다. 192년 동탁이 왕윤과 여포에게 암살된 후 이각과 곽사 등을 불러오라는 왕윤의 명령을 어기고 양정과 함께 이들에게 합류했습니다. 이각과 곽사의 무리가 장안을 점령하고 정권을 장악한 후 사례교위에 임명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오나라 주연의 두 차례에 걸친 공격을 막아낸 호질입니다. 호질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250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문덕입니다. 호질은 위나라의 관료입니다. 그는 장제의 추천으로 조조로부터 등용된 후 상산태수, 동관태수, 형주태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238년과 241년 두 차례에 걸친 오나라 주연의 공격을 격퇴하고 정동장군에 임명됐습니다. 이후 청주와 서주의 군사를 장악하고 농업 발전에 전력을 쏟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반동탁 연합군의 손견에게 패배하고 죽임을 당한 화웅입니다. 화웅의 출생 시기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서기 190년 사망했습니다. 화웅은 동탁 휘하의 장수입니다. 190년 반동탁 연합군에 참여한 손견이 양인에 이르자 호진과 여포 등과 함께 요격해 성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전투에서 패배하고 손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백과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손호에게 끊임없이 간언을 했던 화획입니다. 화획은 서기 219년에 출생해 서기 278년 사망했습니다. 자는 영선입니다. 화획은 오나라의 신료입니다. 252년 설량 즉위 후 위서, 서역, 주수와 함께 오서를 편찬했습니다. 263년 총나라 멸망 후 방비를 두텁게 할 것을 진언했습니다.
267년 선호가 대규모 궁궐 건설을 하고 사치를 부리는 것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271년 하정의 건의에 따라 장관과 회수를 잇는 공사를 담당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서령이 투옥되자 상소를 올려 서령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275년 선호를 비방했다는 누명을 쓴 이들을 살리기 위해 상소했지만 실패했습니다.